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니엘라입니다. 저에게는 임미정이라는 한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미정이는 한국에서 우리 학교로 유학을 왔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친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서 꽤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서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왔다는 언제나 조용하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여자애가 1등을 한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험에서도 저는 1등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성적표를 받자마자 눈물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문제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반 아이들이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선 그날 이후로 미정이를 따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놓고 이상한 짓을 한 것은 아니지만 수업 시간이 바뀌거나 교실이 바뀌었을 때 미정이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같은 반의 행사가 있을 때 일부러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정이는 교실이 바뀐 걸 몰라서 늦게 교실에 온다거나 행사가 있는 줄 몰랐던 미정이는 그곳에 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그걸 알게 되고 그 모습에 놀랐습니다. 세상에나 왕따라니요. 이런 행동은 옳지 못한 일이었는데 반의 친구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저는 반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붙잡고 그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제가 사과를 하였습니다. 아주 힘들었을 텐데 미정이는 너무나 쿨하게 제 사과를 받아줬고 반 아이들의 행동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 모습 때문일까요? 저는 미정이가 좋아졌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미정이를 챙겨줬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미정이와 친해졌습니다. 제가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BTS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BTS의 멤버 중에 RM이라는 멤버에게 빠져서 유튜브로 영상을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BTS 노래의 가사들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봤는데 모르는 한글이 나오면 미정이에게 달려가서 물어봤어요. 미정이도 BTS의 팬이라서 우리는 같이 음악을 듣고 영상을 보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영상 중에 BTS 멤버들이 떡볶이라는 걸 먹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매워하면서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선 저는 떡볶이라는 음식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미정이에게 한국 분식점에 가자고 하자 미정이도 한국 음식이 그리웠다며 그러자고 했어요. 요즘 호주에서는 한국의 매운 음식이 엄청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있어도 한국의 분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 마트가 아닌 일반 마트에도 한국의 매운 라면과 냉동 만두가 팔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한국 분식 가게에 갔습니다. 그리고 떡볶이와 튀김만두, 김말이를 시켰는데 미정이는 떡볶이에 꼭 라면을 넣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주문하였습니다. 주문한 메뉴가 나오자 우리 두 사람은 그 색다른 모습과 향기에 눈을 빛냈습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떡볶이를 포크에 꽂아 입에 넣어봤습니다. 그 매콤달콤한 맛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매운데 맛있어.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정이도 함께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 맛이 정말 그리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튀김만두 먹기에 도전하였습니다. 한 입을 먹자 바삭바삭한 외피와 속에 부드러운 면이 있었는데 그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이 또한 크게 만족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내 스타일이야. 저는 미정이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말이는 또 다른 신세계였습니다. 김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는데 바삭한 튀김 속에 김과 면이 어우러진 독특한 조합이었고 미정이는 이건 떡볶이 양념에 찍어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미정이가 하는 대로 떡볶이 양념에 김말이를 찍어서 먹었는데 튀김의 약간 느끼함을 매콤한 양념이 보충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떡볶이에 넣은 라면을 맛보았는데 떡볶이의 떡이 쫄깃한 맛이라면 라면과 떡볶이 양념의 조합은 멈출 수 없는 마법 같은 맛이었어요. 미정이와 저는 너무 행복하게 한국의 분식들을 먹었어요.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한국 음식을 맛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와 저는 자주 한국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그러다가 말이 나왔는데 미정이가 이번 방학에 집에 돌아갈 예정인데 저에게 놀러 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에게도 저를 소개해주고 싶고 한국에서 저랑 가보고 싶은 곳도 많다고 했습니다. 저도 미정이와 한국 여행도 하고 싶고 BTS의 캐릭터 인형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조심스럽게 엄마와 아빠에게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아직 어린 제가 먼 곳을 여행을 간다는 사실에 걱정하셨지만 아빠는 어릴 때 여행을 많이 해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 여행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기뻤습니다. 미정이와 저는 같은 항공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한국의 국적기를 탔는데 승무원 언니들이 너무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미정이와 주변의 한국 사람들은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정이가 식사용 테이블을 펴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옆을 보는데 건너편 좌석도 한국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식사용 테이블을 폈어요. 미정이는 식사가 나올 거라면서 테이블을 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살짝 앞을 보더니 메뉴가 닭고기랑 소고기 메뉴 2개가 있는데 뭐 먹을 거냐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놀라면서 소고기라고 말했어요. 저희 쪽으로 서빙 카트를 밀고 승무원분이 오셨는데 미정이는 그 승무원에게 자신의 메뉴와 제 메뉴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마실 콜라까지 본인이 다 주문해 주는 거예요. 저는 식사를 받고선 미정이에게 고맙다고 말했었습니다. 한국까지는 멀어서 꽤 오랜 시간을 비행해야 했는데 미정이는 어떻게 안 건지 몇 번의 식사 동안 먼저 테이블을 펴고 저를 위해 메뉴를 주문해 줬어요. 그리고 주변의 한국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행동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은 눈치도 빠르고 행동도 재빨라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탄했습니다. 혼자 한국에 갔으면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 심심했을 텐데 미정이랑 대화도 나누면서 한국에 가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이라는 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고 멋졌습니다. 입국 심사장을 나갔는데 미정이의 부모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셨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미정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높은 건물들이 많았고 굉장히 차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사는 대도시였어요. 미정이의 집은 아파트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아파트라는 곳은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런 고급스러운 집은 맨션이라고 불렀는데 한국은 아파트라고 하나 봐요. 굉장히 고층의 건물들이 단지 안에 많이 있었는데 주변은 공원처럼 꾸며져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선 집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집은 주택이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선 집으로 가는 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짐을 풀어놓고선 우리는 식사하였습니다. 저는 차려놓은 음식에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꽤 큰 식탁이었는데 식탁 가득하게 음식이 있었어요. 미정이의 부모님은 손님이 왔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누군가의 집에 가서 이렇게 대접을 받아 본 게 처음이라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몇 번이고 감사하다 말씀드렸고 한국은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는 게 문화라고 말해줘서 놀랐습니다. 미정이의 부모님은 미정이가 유학하겠다고 했을 때 걱정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딸의 친구가 되어 주어서 고맙다 고 하셔서 감동해서 기분이 조금 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음식은 너무 맛있었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되었어요. 한국의 겨울은 참 추웠는데 미정이의 집은 따뜻해서 그날 밤 저는 편히 잘 잤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함께 광장시장이라는 곳을 놀러 가기로 했어요. 집 밖으로 나왔는데 한국은 정말 추웠어요. 호주는 겨울에는 조금 춥긴 했지만 대체로는 화한 편이었고 영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과는 반대로 12월에서 2월까지가 여름이고 6월에서 8월이 겨울에 해당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추위에 덜덜 떨면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지하철역으로 내려갔더니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한국은 지하철역도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놀랐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밖의 추위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걸 넘어서 덥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선 가장 놀란 점이라면 의자에 앉았는데 갑자기 엉덩이가 따뜻해져 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미정이에게 의자가 따뜻하다고 했어요. 미정이는 웃으면서 의자에 열선이 깔려 있어서 난방이 된다는 거예요. 의자도 난방된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빠른 지하철을 타고선 광장시장에 도착했어요. 미정이가 자신도 이곳을 자주 오는 곳은 아닌데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느끼기 좋은 곳이라서 오게 됐다고 했어요. 정말 시장 안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호주에서는 이런 모습의 시장이 없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넓은 시장 안은 다양한 한국적인 음식과 상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호객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을 걷다 보니 매콤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그 냄새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떡볶이를 파는 작은 가게였어요. 식당이 아니었고 가판대에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가게의 아주머니는 친절한 미소로 맛있게 먹으라고 말해줬고 저는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호주에서 먹었던 모습과는 다르게 떡볶이의 빨간색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고 찐득한 소스가 떡과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 한 입을 먹었을 때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호주에서 먹었던 맛보다 좀 더 매운맛이 났고 떡의 쫄깃한 식감과 소스의 깊은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어요. 이게 진짜 한국 떡볶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관광객들도 비슷한 표정으로 떡볶이를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 중에 검은색의 식을 가리키면서 저건 뭐냐고 물어봤더니 순대라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신기하게 보고 있자 미정이는 그것도 1인분을 시켰습니다. 순대를 처음 본 저는 그 독특한 모양과 색상에 약간 망설이면서 한 입 크게 먹어보았습니다. 순대의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입 안에서 느껴졌고 고소한 맛이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정이는 순대가 돼지의 내장과 찹쌀 그리고 다양한 채소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했어요. 돼지 내장이라는 말에 조금 놀랐지만 소시지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음식이었어요. 식사 후에 우리는 BTS의 캐릭터 인형을 판매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캐릭터 인형뿐만 아니라 예쁜 학용품들도 많았고 가방과 화장품까지 BTS의 캐릭터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서 정말 귀여웠어요. 저는 정신없이 장바구니에 상품들을 담았습니다. 미정이는 이것도 귀엽다, 저것도 귀엽다며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는 상품들을 계산하고선 뿌듯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꽤 넓은 카페였는데 주문은 모두 키오스크라는 무인 주문기로 주문을 할 수 있어서 한국의 발달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호주에서는 주문하고선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에 다들 계산대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재빨리 받아 가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럴 필요 없이 번호가 있어서 커다란 스크린에 제가 받은 번호가 뜨면 가서 받아오면 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저와 미정이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힘들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서 수다를 떨었어요. 그러다 주변을 봤는데 진짜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노트북으로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놔두고 화장실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미정이에게 적어 놔두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니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으니 괜찮다고 했어요. 정말 주변에 누구도 그 노트북만 놓여있는 자리에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에 충격받았어요. 호주였으면 누가 훔쳐갈까봐 노트북을 들고 화장실을 다녀와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지하철로 가서 교통카드를 꺼내려고 하는데 제가 캐릭터 인형이 든 종이 가방과 핸드백을 카페에 두고 왔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저는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 사람 많은 카페에 핸드백을 두고 오다니 이미 누군가가 가져갔을 거라는 생각에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미정이는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 안에 돈이며 카드, 핸드폰까지 들어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달려간 카페에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역시 한국도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실망하였어요.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카페 점원이 다가오더니 혹시 여기 앉으셨던 분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맞다고 하자 어떤 손님이 빈자리에 핸드백과 종이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며 자신에게 맡겼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간단한 확인을 하더니 핸드백과 종이백을 돌려줘서 경악하였습니다. 호주였다면 이미 제 핸드백은 누군가 훔쳐가고 없었을 텐데 이걸 주어서 점원에게 맡기기까지 했다니.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직할 수 있는 걸까요? 저와 미정이는 점원에게 여러 번 감사를 전했고 점원은 아니라며 핸드백과 캐릭터 인형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미소를 지어줬어요. 이렇게 카페에서 떨어뜨리고 간 물건까지 훔쳐가는 사람도 없이 찾을 수 있기까지 하다니 너무 감동하였어요. 저는 한국에 온 첫날 이런 경험을 해서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내일부터 또 다른 한국을 경험할 생각에 너무 들떴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세계적으로 한식, 특히 매운 음식의 인기가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류 콘텐츠의 영향으로 떡볶이를 찾는 젊은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네요.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선 떡볶이가 나와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먹었다가 그 맛에 빠져서 계속 찾게 되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발효 고추장의 부드럽고 개운한 맛에 색다른 매력에 빠졌다는 외국인들도 많고 매운 라면이나 김치의 맛에 빠져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